K방산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 주력 기갑부대가 동원된 기동 화력 시범이 펼쳐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18개국 외교관들이 참석하여 한국 무기의 압도적인 화력을 체험하고 전차와 장갑차에 직접 시승해보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런데 K9의 실사격을 지켜본 호주 대사가 최근 K9 추가 도입을 취소한 호주 국방부의 의견과 대립하는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을 뒤통수 친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에서 반대하는 글을 올리며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 동사단에서 주한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전투사격 시범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국내 방산 기업들과 협력하여 기획한 국산 무기 홍보 활동으로 약 580만 평 규모의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18개국 주한 대사들을 초청하여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체코, 칠레, 호주 대사를 비롯해 미국,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에콰도르, 폴란드 등 18개국 22명의 외교관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거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이번 훈련을 위해 K방산 최고의 수출 상품인 K9 자주포, 세계 3대 주력 전차로 손꼽히고 있는 K2 흑표 전차, 레드백의 원형이 되는 K21 보병 전투장갑차 등 총 31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기동 및 전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화력 시범에 이어 주한 대사들이 직접 K2 전차와 K21 장갑차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외교관들이 한국 장비에 직접 탑승하여 주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제 위력을 견식한 외교관들이 국산 무기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K9 30대를 도입하여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주한대사 캐서린 레이퍼가 K9 자주포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캐서린 호주 대사는 현재 5명인 K9 탑승 인원을 줄이는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고, 현재 배치된 K9A1의 후속 버전으로 개발 중인 K9A2에 자동 송탄 장치가 탑재되며 이를 통해 탑승 인원을 3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답변하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 국방부에서 국방전략 재검토로 K9 2차분 발주를 취소했지만 호주 내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호주 대사가 K9의 개량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드러낸 것을 통해 차후 호주에서 K9 도입 사업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사를 끝마치며 각국 외교관들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구스타프 슬라메츠카 주한 체코 대사는 오늘 관람한 모든 무기는 효과적으로 보이고 매우 정확하고 빨랐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또한 향후 한국과 체코의 방산 협력 가능성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 등으로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고 체코도 무장에 더 큰 비용을 써야 한다며 한국은 매우 효율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주요국 중 하나이며 체코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공급자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는 지난 11월 칠레 해병대에 기아의 군용 차량 30대가 배치된 사실을 거론하며 칠레군이 한국 기술을 적용하는 첫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양국은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 방위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일할 것이라며 한국과 칠레의 방위 협력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주한 외교관을 위해 정기훈련 이외에 이 정도 규모의 훈련을 준비해 국산 무기 현장 방문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 방산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관용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불안해진 국제 정세에 아이러니하게도 방위산업만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빌 패터슨 전 주한 호주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 방산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서 운용하는 웹사이트 더 스트래티스트에서 패터슨 전 대사는 한국 방위산업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하며 한국은 막대한 수혜자며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인도 속도와 품질, 첨단 기술로 글로벌 무기 공급의 최전선에 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패터슨 전 대사는 지난 2020년에 호주와 한국은 더 긴밀한 국방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라는 칼럼을 통해 일찌감치 한국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호주가 가장 먼저 한국의 손을 잡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최근 호주가 K9 2차분을 취소한 결정에 대해서도 두 번째 자주포 주문 취소는 아발론의 중요한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하나의 계획에 타격을 입혔다. 호주에서 레드백을 만드는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호주에 수정된 방산 전략이 현지의 무기 공급망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와도 상충된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를 소홀히 했다가는 정말로 나라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의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며
군의 현대화에 착수했습니다. 수요가 미친 듯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군의 현대화를 위한 재래식 무기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산 역량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가격까지 합리적인 곳은 한국밖에 없었기에 중동과 동남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까지 한국 방산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을 대체할 수 없는 위치에 올려두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드높임과 동시에 우리 안보를 위한 첨단 무기 개발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을 목표로 분전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의 값싼 무기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 무기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3일 산업연구원의 무기 경쟁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KF-21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세계적으로 인류 무기라고 인정받고 있는 미국과 독일 제품을 100점을 준 뒤 기준으로 삼아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70여 개 주요 무기에 점수를 매기고 90점 이상을 받은 무기들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류 무기로 분류하였는데요. 결과는 70종 중 31종의 무기들이 90점 이상을 받으며 글로벌 인류 무기로 분류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99점, 레드백 장갑차가 95점, FA-50 경공격기가 9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100점이 넘는 점수를 받은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수도 없이 격파하고 있는 미국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을 기준으로 한국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107점으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3세대 대전차 무기인 현궁은 제블린과 동등한 유도 성능과 그보다 더 높은 관통력을 갖추고도 무게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표적 조준에 30초의 시간이 필요한 제블린과는 다르게 현궁은 목표를 조준하는 즉시 사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제블린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현궁과 함께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애타게 바라고 있는 한국 탄약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대한민국 유일의 복합 탄약 생산업체인 풍산의 5.56mm에서 7.62mm 소구경 탄약이 105점을, 120mm에서 150mm 대구경 탄약이 100점을 기록하며 한국 탄약의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시 한국 방산 제품의 최고 강점으로 손꼽힌 것은 가성비와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한국 장비들은 미국이나 독일의 장비들과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절반도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가격 대비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는 K9은 대당 약 40에서 50억 원으로 대당 200억 원에 달하는 독일판 차하우비츠 2000 자주포의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무기가 성능에 비해 이토록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생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365일, 1년 내내 전시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한반도의 상황 때문입니다. 언제 미친 짓을 할지 모르는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 첨단 무기 개발은 물론 대규모 재래식 군대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고 소비해왔었던 한국은 유럽이 평화에 찌들어 군축을 하고 있을 때도 무기 개발을 멈추지 못하고 무기 생산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해야 했었죠. 그리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며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가 한국 방산업계가 월드클래스로 올라설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연구원에서는 한국 방산이 고부가 가치의 차세대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산 제품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래식 무기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미국과 프랑스 등 방산 강국들의 수출 제품 가운데 30에서 60%는 부가가치가 높은 항공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군용 항공기 수출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FA-50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본격적인 전투기나 수송기, 특수목적기 등 여러 항공기들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에 비교하면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잇는 수출 주력 제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곧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세대 전투기로의 개량이 확실한 차세대 전투기로서 F-35를 구매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이목을 한몸에 받고 있어 K2, K9, FA-50의 뒤를 이은 방산 주력 제품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한국 방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한국 방산이 앞으로도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